한양의 밤은 낮과 달랐습니다. 낮에는 장, 밤, 등불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고 골목, 사, 각자의 이런 밤에는 낮에는 흘려, 밤에는 마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잠들기 전 여러분께 먼 상속이란 논과 밭일까요? 은전일까요? 아니면가?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적게, 하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형제 중 가장 적게, 가온. 형들은 전답을 받았고, 은전을 하지만 마네가 받은 것은 하나. 그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그런데 말입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시작돼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재산, 사람 이야기, 돈 이야기 같지만 신뢰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한양 때는 세종대왕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말기였습니다. 한 사람과 농사꾼도 있었고 그 중에서도 한양 바이시여 이씨 가문은 특이했습니다. 대구군에 놓은 이씨가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양반, 채먼도.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한양, 팔도 어디. 그 이름을 포목은 한양에서, 악재는, 종이는 이씨 가문과 거래하지 않은 상단을 찾기. 이 가문의 중심에는 가주, 이정효는 겉으로 말이 많지도 않, 옷차림도 안채는 넓었지만 화려하지 않았고, 하지만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장사는 물건이 반이고 사람이 반이다. 물건을 보는 눈이 하나라면 그래서 어을까요? 이정현의 정직한 상인, 성실한 미를 한 번 이정현과 거래한 사람은 저 대감은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 한 번 이런 말이 자론스 이정현에게는 장남 도연, 차남, 그리고 만내, 세 아들은 모두 달랐습니다. 훗날 도연은 전형적인 장남이었습니다. 과거 공부에 도지는 숫자에 강했습니다. 장부를 보면 은전에 그리고 만내, 도연은 조용한 사람의 아버지를 따라 장터에 나가면 물건구, 저 상인은 저렇게 급할까? 어린 나이였지만 이정현은 그런 막내를 유난히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막내를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천천히 들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아직 막 시작했을 뿐이니까요. 이정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집에 같은 밥을. 아이들은 서로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하지만 이씨 가문의 세 아들은 서로 도연은 누가 보아도 장남다. 말수가 적당했고 애가 글 읽는 소리를 좋아했으. 아침이면 서당으로 가 그를 애우고 밤이면 등불 아래서 책장을 넘겼습니다. 도연의 방에는 언제나 책 냄새가 났습니다. 종이 냄새와 먹 냄새가 섞인 조용한 냄새였지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역시 장남답다. 저 아이는 벗을길로 가겠구나. 이정현도 그 말에 굳이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아, 너는 내 길을 가거라. 이정현은 도연에게 장사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장남은 장남의 길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도연은 아버지를 존경했지만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글로 세상을 바꾸고 싶었고 벗으로 가문을 빛내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장터의 소리와 사람의 얼굴에는
조금 관심이 없었을 뿐입니다. 다음은 차남, 도진. 도진은 숫자를 좋아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숫자가 틀리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장부를 보면 줄이 삐뚤어져 있는 것도 못 참았고 운전 하나가 맞지 않으면 밤새 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형님, 여기 운전 하나가 안 맞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이런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정효는 도진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아이는 장부를 맡기면 되겠구나. 도진은 장사를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흥정도 싫어했고 사람과 웃으며 말 섞는 것도 그리 즐겁지 않았지요. 하지만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도진의 장부는 언제나 깔끔했고 틀린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씨 가문은 틀림없다. 저 집은 장부부터 믿음이 간다. 도진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조금 뿌듯해했습니다. 그리고 막내 도련은 형들과 달랐습니다. 도연처럼 책에 파묻히지도 않았고 도진처럼 숫자에 집착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장터에 나가면 물건보다 먼저 상인의 얼굴을 봤고 말투를 들었고 눈빛을 살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은 말이 많네요. 그래서 좋은 물건을 가진 사람은 보통 말이 적지 않나요? 이정효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도련은 아버지를 따라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송도로 가는 길, 평양으로 가는 길, 때로는 멀리 지방 장터까지 긴 길이었지만 도련은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아끼고 길을 열고 눈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그냥 두었습니다. 가르치려 하지 않았고 시험 보듯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두고 보여주기만 했습니다. 저 사람은 믿어도 된다. 저 사람은 조금 더 봐야 한다. 도련은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버지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도련을 곁에 두는 일이 많았습니다. 도연과 도진은 각자의 일로 바빴지만 막내는 늘 곁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막내를 너무 데리고 다니는 것 아닌가. 버릇 나빠진다. 하지만 이정효는 그 말에도 웃기만 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에게 필요한 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경험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세 아들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위를 보고 있었고 도진은 아래를 보고 있었고 도연은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아직은 작은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차이는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집안에 조용히 들어온 한 아이가 이 차이를 더 분명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 아이는 말이 없었고 늘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며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이정효는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이 범상치 않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 아이의 이름은 서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편안히 숨을 고르세요. 이야기는 아직 깊어지는 중이니까요. 그 아이가 이씨 가문의 문턱을 넘던 날은 유난히 바람이 불던 날이었습니다. 추가열이었지만 바람에는 벌써 찬 기운이 섞여 있었지요. 아이의 옷은 누가 보아도 낡아 있었습니다. 여러 번 기운 자국이 보였고 소매는 손목보다 짧았습니다. 신발은 맞지 않았고 발꿈치가 조금씩 닳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나이는 1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아이를 데려온 이는 중개인이었습니다. 대감마님, 부엌일도 잘하고 말도 잘 듣는 아이입니다. 중개인은 늘 하던 말처럼 말했습니다.
아이를 파는 말이 이제는 익숙한 말투였지요. 이정효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지도 고개를 젓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눈이 또렷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먼저 사람을 살피는 눈이었습니다. 이정효는 그 눈을 보는 순간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아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살려달라는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상황을 받아들이는 눈이었습니다. 이정효는 중개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이 무엇이나? 서윤이라 합니다. 서윤. 이정효는 그 이름을 한번 속으로 불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안채로 드리라. 중개인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대감마님, 안채는 보통 내가 그렇게 하라 했다. 짧은 말이었지만 반호했습니다. 하인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한효를 안채로 드리는 일은 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부엌이나 뒤뜰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가주의 말은 곧 법이었습니다. 서로는 그렇게 이씨 가문의 안채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서로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시키는 일은 묵묵히 했고 묻는 말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나? 서륜입니다. 배는 고프지 않느나? 괜찮습니다. 힘들지 않느나?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하인들은 수군댔습니다. 말이 너무 없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안채마님은 서륜을 곁에 두고 차분히 살폈습니다. 서륜은 이를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놓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릇을 닦을 때도 한 번 더 살폈고 마루를 닦을 때도 끝까지 닦았습니다. 밤이 되면 늘 같은 자리에 이불을 정리했고 아침이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이정효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서른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은 의외로 막내 도윤이었습니다. 도윤은 서윤보다 2살이 많았습니다. 처음 서윤을 본 날, 도윤은 마당에서 공을 차다 말고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는 애 저렇게 조용하지. 도윤은 괜히 서윤 곁을 맴돌았습니다. 서윤이 마당을 쓸면 도윤도 빗자루를 하나 더 들었습니다. 서윤이 장독대를 닦으면 도윤은 물을 길어다 주었습니다. 도련님, 제가 할 일입니다. 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면 도윤은 희죽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심심해서 그래.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련님이 하늘랑 어울려 놀다니. 형들은 특히 못마땅해했습니다. 막내는 거기 뭔지도 모르네. 하지만 이정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아이를 멀리서 바라보며 가끔 미소를 지었습니다. 봄이 오면 두 아이는 마당에 떨어진 꽃잎을 주웠고 여름이면 처마 밑에 앉아 그늘을 나누었으며 가을이면 낙엽을 쓸며 서로 장난을 쳤고 겨울이면 눈사람을 만들며 손이 얼도록 웃었습니다. 주인과 한여였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사이가 좋은 온누이 같았습니다. 서로는 도윤 앞에서만큼은 조금 더 말을 했습니다. 도련님, 넘어지면 다칩니다. 도련님, 그건 들지 마세요. 짧은 말이었지만 도윤은 그 말이 좋았습니다. 도련님, 그건 들지 마세요. 짧은 말이었지만 도윤은 그 말이 좋았습니다. 도윤은 서른이 어른들 앞에서는
더 조용해진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더 챙기고 싶었습니다. 서류나, 아침은 먹었느냐? 서류나, 날씨가 춥다. 서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는 말만 작게 했습니다. 이정효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리를 아는 아이다. 튀지 않고 앞서 나서지 않지만 사라지지도 않는 아이.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눈을 피하지 않는 아이. 서류는 이씨 가문에서 그렇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아이가 이 가문의 운명을 바꾸게 될 줄은 말이지요. 그리고 도윤 역시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그저 곁에 있는 것이 편안한 아이일 뿐이었으니까요. 이야기는 이제 조금씩 깊어집니다. 다음 장에서는 두 아이가 자라며 달라지는 거리와 달라지는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은 편안히 숨을 고르세요. 밤은 아직 길게 남아 있으니까요. 서륜이 이씨 가문에 들어온 뒤로 마당의 풍경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주 큰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눈에 띄는 것도 아니었지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 변화였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빗자루 소리가 들리면 그 옆에 늘 하나의 발자국 소리가 더 났습니다. 서륜이 마당을 쓸면 도륜이 그 옆에서 괜히 빗자루를 잡았습니다. 서륜이 장독대를 닦으면 도련은 물동이를 들고 왔다 갔다 했지요. 도련님, 제가 할 일입니다. 서륜이 말하면 도련은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알아, 그래도 내가 하고 싶어서 그래. 도련은 그 말이 틀린 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심심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서륜 옆에 있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도련은 그 마음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륜이 옆에 있으면 마당이 덜 심심해졌고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았을 뿐입니다. 서륜은 그런 도련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 일을 하면서도 도련이 다치지 않게 조용히 살폈습니다. 도련이 무거운 물동이를 들면 서륜은 말없이 한쪽을 함께 들어 주었습니다. 도련은 그 손길이 고맙기도 하고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두 아이는 같은 마당에서 자랐습니다. 봄이 오면 마당에는 꽃잎이 흩날렸고 두 아이는 꽃잎을 주워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더 예쁘다. 아니다, 이게 더 크다. 그런 말로 작은 다툼을 하다가도 금세 웃었습니다. 여름이 되면 햇볕이 뜨거워 처마미 그늘에 앉았습니다. 도련은 땀이 난다며 부채를 흔들었고 서류는 말없이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가을이면 낙엽이 마당을 덮었고 두 아이는 낙엽을 쓸며 서로 누가 더 빨리 끝내나 경쟁을 했습니다. 겨울이 오면 눈이 쌓였고 도련은 눈사람을 만들자며 서륜을 끌어냈습니다. 서륜은 추운 것이 싫었지만 도련의 눈빛을 보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사람은 언제나 조금 삐뚤어졌습니다. 코는 한쪽으로 기울었고 팔은 길이가 달랐습니다. 도련은 그걸 보고 깔깔 웃었습니다. 이 눈사람은 우리 닮았다. 서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형들은 그 모습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마네는 분수를 모른다. 하녀와 저렇게 어울리다 하니. 형들의 말은 날카롭지 않았지만 차가웠습니다. 도련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괜히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나쁜지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저 서른을 그런 말 속에 넣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서른은 그 말들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마음에 남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었겠지요. 그래도 서로는 도윤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정현은 그 모든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말리지도 않았고 격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두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사랑채에 앉아 차를 마시다 말고 마당을 바라보며 작게 웃을 때도 있었습니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보이는 법이지. 그 말의 뜻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윤은 서른을 동생처럼 여겼습니다. 누나도 아니고 하녀도 아니고 딱 동생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괜히 더 챙겼고 괜히 더 걱정했습니다. 서른아, 넘어지면 다친다. 서른아, 그건 무겁다. 서른은 그 말이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이 들리면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서른에게 이씨 간무는 처음으로 머무를 수 있는 곳이었고 도련은 처음으로 자기 편이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른은 도윤 앞에서만큼은 조금 더 숨을 쉬었습니다. 조금 더 고개를 들었고 조금 더 말했습니다. 도련님, 오늘 바람이 셉니다. 도련님, 손이 차갑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도련은 그 말이 좋았습니다. 그 말이 들리면 괜히 어른이 된 것 같았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두 아이는 아직 어른이 아니었고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사랑도 몰랐고 상실도 몰랐습니다. 그저 같은 마당에서 같은 계절을 지나며 같이 자라고 있었을 뿐입니다. 주인과 하녀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그 이름은 아직 두 아이 사이에 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벽이 생기기까지는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두 아이가 자라며 조금씩 달라지는 거리와 침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 장면을 조용히 떠올리며 잠시 쉬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마당에서 웃던 두 아이의 모습은 이야기 속에 잠시 남겨두고 말이지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지금이 좋다고 생각해도 계절은 바뀌고 사람은 자랍니다. 도윤과 서윤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 문득 둘은 더 이상 아이처럼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도윤의 키는 아버지 어깨 근처까지 자랐고 목소리도 조금 낮아졌습니다. 서른도 어느새 안채 일을 혼자서도 척척 해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마당을 쓸고 부엌을 정리하고 안채마님의 심부름을 다니는 일이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웃음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눈만 마주쳐도 웃던 두 사람이 이제는 잠시 고개를 돌리거나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듯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버지를 따라 본격적으로 장터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뒤에서 따라다니는 아이가 아니라 옆에 서서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상인들의 말이 조금 더 길게 들렸고 흥정의 속도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아, 사람을 먼저 봐라. 아버지는 예전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말이 조금 더 무겁게 들렸습니다. 도윤은 사람의 얼굴을 보며 서륜이 떠오를 때가 많았습니다.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눈, 말은 적지만 틀린 적이 없는 태도.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서륜을 기준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서륜은 안채에서
더 바빠졌습니다. 아침이면 안채마님의 방을 정돈하고, 낮에는 마당과 부엌을 우갔으며, 저녁에는 다른 하녀들의 일을 살폈습니다. 말수가 적은 것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서륜의 말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륜아, 이건 어디에 둘까? 서륜아,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지. 서륜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이쪽이 낫습니다. 그 말은 늘 정확했습니다. 도련은 그런 서운을 멀리서 볼 때가 많아졌습니다. 예전처럼 늘 곁에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서륜이 마당을 쓸면 도련은 장터에 있었고, 도련이 집에 돌아오면 서륜은 부엌에 있었습니다. 마주치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서로를 더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도련은 서륜의 목소리가 들리면 괜히 고개를 들었고, 서륜은 도련의 발소리가 들리면 손에 들고 있던 일을 잠시 멈췄습니다. 둘 다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도련이 장터에서 돌아와 마당을 지나가는데 서륜이 우물가에 있었습니다. 해는 거해져 있었고 하늘은 붉은빛과 푸른빛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륜이 물을 깃다가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도련은 그 모습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괜히 말을 걸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서륜아. 결국 이름만 불렀습니다. 서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련님.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도련의 가슴을 툭 건드렸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말인데 그날은 조금 다르게 들렸습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느냐? 도련은 괜히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서륜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도련은 그 말 뒤에 많은 하루가 담겨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늘었습니다.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말을 하면 무언가 달라질 것 같아서 말을 아끼는 침묵이었습니다. 형들은 그 번호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형들은 각자의 일에 바빴고 막내와 하녀의 관계에는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정현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사랑채에서 차를 마시다 말고 마당을 바라보며 도련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서륜과는 어떠하나? 도련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냥 예전과 같습니다. 이정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찻잔을 내려놓고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련은 그 웃음이 괜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서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도련이 이제는 아이처럼 웃지 않는다는 것을, 자신을 볼 때 시선을 오래 두지 않는다는 것을, 서륜은 그 이유를 알 것 같으면서도 확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조용해졌습니다. 말을 줄였고 표정을 숨겼습니다. 마음이 자라는 속도는 몸이 자라는 속도보다 늘 빠르니까요. 두 사람은 아직 그 감정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사랑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낯설었고 동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깊었습니다. 다만 서로의 존재가 이전보다 조금 더 크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도련은 서륜이 없는 마당이 허전해졌고 서륜은 도련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는 밤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성장은 이렇게 찾아옵니다. 큰 사건도 없이 조용히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놓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멀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거리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 거리가 앞으로 어떤 이름을 갖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서윤이 가진 특별한 눈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련은 아버지가 그 아이를 안채로 들였는지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조용히 숨을 고르세요. 이야기는 이제 중요한 갈림길로 향하고 있으니까요. 도련은 아버지를 따라 거래 자리에 앉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옆에서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말의 앞뒤를 이해하게 되었고 침묵의 이유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도련은 이상한 장면을 자주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정현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잠시 말을 멈춘 뒤 마당을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륜이 있으면 이정현은 아주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서륜아, 내 눈엔 어떠하나? 처음에는 도윤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송도에서 온 비단 상인이 사랑채를 찾았습니다. 값은 쌌고 양은 많았으며 말은 아주 유창했습니다. 대감마님, 이런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상인은 숨 돌릴 틈도 없이 말을 쏟아냈습니다. 형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이익이 크겠습니다. 이정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차를 들고 서륜이 들어왔습니다. 이정현은 상인을 잠시 물리고 서륜에게 물었습니다. 서륜아, 저 사람의 눈이 어떠하더나? 서륜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은 많으나 눈이 자주 흔들립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이정현은 고개를 끄덕였고 거래를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며칠 뒤 그 상인이 여러 상단을 속이고 사라졌다는 소문이 한양에 퍼졌습니다. 도련은 그때 처음으로 서륜을 바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평양의 종이 공방 주인이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겉보기엔 아주 좋은 종이었습니다. 형들은 이번에는 꼭 해야 한다며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이정현은 또다시 서륜을 불렀습니다. 서륜아, 이 종이를 보아라. 서륜은 종이를 들고 손으로 만지고 빛에 비춰보고 냄새까지 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직 덜 말랐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서륜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그 종이에는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공방 주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이정현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도련은 그 장면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제야 하나의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서륜의 눈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서륜의 말은 길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이 거래는 좋습니다. 사람을 더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언제나 정확했습니다. 도련은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10살짜리 아이를 안채로 들인 이유, 늘 곁에 두고 아무 말 없이 지켜본 이유, 그 이유가 이제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른은 책을 많이 읽은 것도 아니었고 세상을 돌아다닌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사람을 보고 물건을 보고 때를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봄날에는 개성에서 온 인삼상인이 큰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형들은 이번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아버님,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이정현은
결정을 미루고 저녁 무렵 서륜을 불렀습니다. 서륜아, 오늘 온 상인을 보았느냐? 예, 어떠하더나? 서륜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급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물건을 가진 사람은 급하지 않습니다. 이정효는 그 말을 듣고 거래를 거절했습니다. 한 달 뒤 그 인삼의 절반이 쑥이 비어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도요는 그제야 완전히 알았습니다. 서륜의 눈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을 보는 눈, 물건을 보는 눈, 그리고 때를 보는 눈, 이 모든 것이 서륜에게 자연스럽게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도요는 서륜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여쁜 동생이 아니라 존경할 만한 사람, 말없이 서 있으나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 그리고 아버지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날 밤 도요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륜의 말 한마디, 서륜의 침묵 하나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일까? 아버지는 이미 상속을 시작한 것은 아닐까? 도요는 그 생각에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형들은 아직 모릅니다. 아직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 집안의 중심은 조용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 없이, 아무 선언 없이. 다음 장에서는 아버지의 밤과 함께 이 조용한 흐름이 한번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같은 자리에 모여 각자의 몫을 마주하게 되지요. 지금은 조금 더 깊이 숨을 쉬어보세요. 이야기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지점으로 향하고 있으니까요. 그의 겨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눈이 많이 온 것도 아니었고 바람이 특별히 센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정현이 자주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날이 차서 그렇겠지. 이정현은 그렇게 말하며 차를 한 잔 더 마셨습니다. 하지만 기침은 잦아졌고 기운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장터에 나가는 날이 점점 줄었고 사람체에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도요는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말보다 침묵을 더 오래 가져간다는 것,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한 번 더 숨을 고른다는 것. 어느 날 이정효는 장터에 나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그 말은 도윤의 가슴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뒤 의원이 불려왔습니다. 이정효는 침상에 누워 있었고 의원은 맥을 짚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운이 많이 쇠하셨습니다. 그 말에 안채가 조용해졌습니다. 큰 소리는 없었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 말입니다. 도연은 더 자주 집에 머물렀고 도지는 잠보를 들고 사랑채를 오갔습니다. 형들은 아버지를 걱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말하지 않는 기대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얼마나 받게 될까? 그 질문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방 안 공기 속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도연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잡을 때마다 그 손이 예전보다 가볍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앉아 아버지가 숨을 고르는 소리를 함께 들었습니다. 서른도 안채 일을 하면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눈은 늘 깨어 있었습니다. 이정효는
어느 날 서륜을 불렀습니다. 서륜아, 예, 대감마님, 요즘 내 얼굴이 어떠하나? 서륜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기운이 조금 줄어 보이십니다. 이정효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너는 숨기지 않는구나. 그날 이후 이정효는 조금씩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창고를 확인했고 장부를 다시 보았으며 사람들을 하나씩 불렀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했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준비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이정효는 새 아들을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안채마님과 집안 어른들도 함께였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이정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오래 버티지는 못할 것 같다. 그 말에 도연은 고개를 숙였고 도지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도연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정현의 눈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정리해 두려 한다. 형들의 호흡이 미세하게 빨라졌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지만 모두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재산 이야기였습니다. 이정현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재산은 나누면 끝이 아니다.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도진도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도연은 아버지의 말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이정현은 마네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걱정도 기대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서로는 방 한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로는 이 자리가 단순한 재산 분배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정현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너희를 시험하는 자리가 아니다. 하지만 결과는 너의 몫이다. 그 말은 이상하게도 도련의 마음을 조용히 흔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듯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집안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든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떠올렸고 도지는 장부 속 숫자들을 머릿속에서 다시 세웠으며 도련은 아버지의 말과 서륜의 눈빛을 번갈아 떠올렸습니다. 서륜 역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큰 흐름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정현의 병은 몸의 병이었지만 그가 남기려는 것은 재산이 아니라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곧 드러나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몫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상속이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게 되지요. 지금은 조용히 숨을 고르세요. 이야기는 곧 되돌릴 수 없는 문을 열게 됩니다. 정월 추월 울었습니다. 눈은 내리지 않았지만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이정현은 침상에서 몸을 일으켜 사랑채로 옮겨졌습니다. 그날은 재산을 나누는 날이었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자리를 잡았고 새 아들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숨소리까지 들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이정현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나눌 때가 되었다. 누구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먼저 큰아들 도연을 불렀습니다. 도연아, 아버님, 너는 남쪽 전답 30 맞이기야. 한양 시전의 부모 가게를 맡아라. 도연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전답과 품목가게 누가 보아도 넉넉한 목이었습니다. 다음은 둘째 도진이었습니다. 도진아, 아버님, 너는 송도의 약재 상단과 은전 500냥을 주겠다. 도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약재 상단과 은전, 이 역시 부족함 없는 상속이었습니다. 방 안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막내 도윤에게로 옮겨졌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정효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도윤아, 아버님, 너에게는 하녀 소윤을 주마. 방 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이정효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창고 한 켠에 쌓아둔 박나무 껍질, 멋짐도 함께 주겠다. 아무도 바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녀 하나, 박나무 껍질 멋짐, 그것이 막내의 목이었습니다. 도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그게 전부입니까? 이정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도연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집안 어른들 사이에서도 작은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누가 보아도 기울어진 분배였습니다. 이정효는 도륜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도륜아,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방 안의 시선이 모두 도륜에게 쏠렸습니다. 도륜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말, 서륜의 눈, 그동안의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도륜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에 이정효는 아주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이정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상어가 나가고 곡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만에는 아무것도 못 받았구나. 하녀 하나가 나무 껍질이라니. 노망이 드신 개지. 형들은 서로 눈을 마주보며 말하지 않았지만 생각은 같았습니다. 도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고로가 박나무 껍질이 쌓인 구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먼지가 가득 쌓여 있었고 눅눅한 냄새가 났습니다. 도요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은 이걸 주신 걸까? 그때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련님, 서른이 차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아도 될까요? 서른은 박나무 껍질을 손에 들고 천천히 살폈습니다. 만지고 냄새를 맡고 빛에 비춰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한지의 재료입니다.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종이라고. 서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태는 제각각이지만 잘 고르면 쓸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도련은 아버지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도련은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아버지는 재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만들 수 있는 눈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은 서은이었습니다. 도련은 서륜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서 있는 하녀 하나, 그러나 누구보다 정확한 눈을 가진 사람. 도련은 고개를 숙여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조용했지만 도련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가장 큰 것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상이 끝난 뒤 도윤과 서륜이 집을 떠나게 됩니다. 비웃음과 함께 시작되는 진짜 이야기가 그때부터 펼쳐지게 되지요. 지금은 조금 더 몸을 맡기세요. 이야기는 이제 가난한 집으로 천천히 이동합니다. 상이 끝났습니다. 곡소리도 잦아들고 주문객의 발길도 끊겼습니다. 이씨 가문의 안채는 다시 조용해졌지만 이전과 같은 조용함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사라진 자리에는 언제나 거의점이 남습니다. 도연은 전달 이야기를 했고 도지는 상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각자 받은 것을 어떻게 나눌지, 어떻게 정리할지 말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만내 도연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형님, 이제 각자 맡은 몫이 있으니 집안도 정리해야 하지 않겠느냐. 말은 부드러웠지만 뜻은 분명했습니다. 이제 본가를 나가라는 말이었습니다. 도진도 거들었습니다. 형님 말이 맞다. 나는 송도로 내려갈 것이고 형님은 전답을 보셔야 하지 않느냐. 도련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예상하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도연은 안도한 표정을 지었고 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구나. 그러나 그 말에는 미안함보다는 정리가 끝났다는 기색이 더 짙었습니다. 그날 밤 도련은 짐을 꾸렸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창고에 쌓여있던 당나무 껍질 5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서로는 말없이 그 모습을 도왔습니다. 보자기를 접고 끈을 묶고 짐을 나누어 쌌습니다. 무겁지 않으십니까? 괜찮다. 서로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조용히 할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과 서류는 대문 앞에 섰습니다. 형들은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몸 조심해라. 그래? 형제 사이의 인사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도윤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로는 한번 대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이고 도윤의 뒤를 따랐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도윤의 귀에는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막내는 불쌍하구나. 하나하나가 나무 껍질뿐이라니. 그래도 형들은 잘 되었지 않느냐. 도윤은 그 말을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들릴 때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한양 남쪽 끝 도윤이 얻은 집은 작았습니다. 방도 칸, 부엌 하나, 마당은 좁았고 밤장은 낮았으며 지붕은 여기저기 기울어 있었습니다. 이씨 가문의 안채와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다. 서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련님. 이제 도련님이라 부르지 않아도 된다. 서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도련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는 곧바로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마루를 닦고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도윤도 거들려 했지만 서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깥을 살펴보십시오. 그 말에 도윤은 괜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예전과 같았습니다. 서로는 늘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달라진 것도 있었습니다. 서로의 거리였습니다. 같은 집에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서로를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 숟가락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밤이 되면 밤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도료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륜의 발소리, 기침 소리, 이불을 고르는 소리까지 또렷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신경이 쓰이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불을 끌어안고 천장을 바라보며 가슴이 괜히 두근거렸습니다. 나는 하나의 뿐인데. 그렇게 두 사람은 같은 집에서 조금 다른 밤을 보냈습니다. 아침이 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도료는 장으로 나가 박나무 껍질을 팔 곳을 알아보았고 서류는 집을 정리하고 밥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건 쓸모없는 물건이오. 종이도 안 되네.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료는 빈손으로 돌아오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로는 말없이 따뜻한 밥을 내어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도연에게는 이상하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비웃음 속에서 집을 나섰지만 이 작은 집에서는 아무도 도련을 비웃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도련은 다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박나무 껍질에 진짜 비밀이 완전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집 안에서 운명이 움직이기 시작하지요. 지금은 조금 더 편히 숨을 쉬세요. 이야기는 이제 가난 속에서 빛을 찾으려 합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도요는 장에 나갔다가 또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박나무 껍질은 여전히 마당 한켠에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종이도 안 됩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도료는 마다에 앉아 껍질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먼지가 묻고 상태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걸 주신 걸까? 그때 서륜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도련님, 응,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아도 될까요? 도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륜은 치마를 정리하고 껍질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씩 집어들고 손으로 만지고 빛에 비춰보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도요는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서로는 한참 뒤 입을 열었습니다. 이 중에 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도요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나? 서류는 껍질 몇 개를 따로 옮겼습니다. 이것은 너무 말랐습니다. 물에 불리면 됩니다. 또 다른 것들은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이건 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껍질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건 아주 좋습니다. 도요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남겼는지. 이건 나무 껍질이 아니라 깨었습니다. 한지는 사람 손으로 살아납니다. 서륜의 말은 짧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장인의 손이 필요합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마당에 나란히 앉아 박나무 껍질을 분리했습니다. 등불 하나를 가운데 두고 어깨가 자주 스쳤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도료는 문득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보면 우릴 비웃겠지.
서른도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아직은 아닐 것입니다. 다음 날 도윤과 서류는 한지 장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문전박 때도 여러 번 당했습니다. 경험도 없고 물량도 적네. 하지만 끝내 박 장인을 만났습니다. 서류는 말없이 껍질을 내밀었습니다. 박 장인은 처음엔 시큰둥했지만 손으로 만지고 빛에 비춰보더니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상태가 좋군. 그 한마디에 도윤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작은 거래였습니다. 이익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지가 손에 쥐어졌습니다. 도윤은 그 종이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하얗고 부드러웠습니다. 우리가 해냈구나. 서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비가 며칠째 내렸고 껍질 일부가 상해버렸습니다. 첫 실패였습니다. 도윤은 마다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서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사는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그 말에 도윤은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장사는 사람을 보는 것이다. 그 뒤로 도윤은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작게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서류는 언제나 곁에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어느 날 밤 도윤은 마당에서 서륜을 불렀습니다. 서륜아, 나는 아버지가 널 내게 주셨는지 이제야 알겠다. 서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하녀가 아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는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다. 서륜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단단해졌습니다. 도련님, 그 길이라면 소녀는 함께 가겠습니다. 도련은 그 말을 오래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날 이후 당나무 껍질은 조금씩 종이가 되었고 종이는 사람들의 손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도연의 이름도 아주 천천히 한양에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재산이 많으면 인생이 편해진다고. 하지만 이야기는 다르게 말합니다. 가장 큰 상속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 신뢰를 쌓는 법, 그리고 혼자가 아닌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도요는 하나하나 당나무 껍질 멋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미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재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은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이야기는 여기서 조용히 잠들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